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12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우리가 도대체 핵 에너지에 대해서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 한번 질문 던졌고요. 바로 이 핵 에너지를 이용한, 즉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기를 생산하고자 이제 하는 목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갖다 이용했었던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기 위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바로 원자력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화력의 경우에는 석탄이라든가 혹은 석유라든가 이런 이제 화석 에너지를 활용해서 물을 끓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증기로 터빈을 돌린 데 반해서 수력 에너지는 물의 낙차 혹은 물의 흐름을 갖다 이제 이용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이 원자력 에너지는 핵 폭발을 이렇게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중성자의 충돌에 의해서 그 핵 폭발이 야기가 되면은, 그러면 또 다른 중성자들을 갖다 만들면서 두 개로 핵 분열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핵 폭발이 진행이 된다. 바로 이 핵 폭발을 갖다가 제어를 하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 경수로형 중에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활용한 경수로가 요거예요. 그래서 밑에 저기 보시면은 제어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따랗게 3개가 나와 있는 것이. 저 제어봉을 통해서 핵 폭발을 갖다가 속도를 갖다가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제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기서 발생한 핵 에너지를 가지고 바로 뭐냐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물을 갖다 바로 직접 끓이게 됩니다. 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 끓이면은 그 끓은 물들이 결국은 이제 증기를 발생시켜서 그 증기가 요 터빈을 갖다 돌리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거쳐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터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등수형이 아니라 BWR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한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가압을 통해 가지고 이 물을 갖다가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온도를 갖다 높인 다음에 그 높은 압력의 온도의 물로 다시 이제 물을 갖다 끓여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증기로 이제 터빈을 돌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딱 이 핵 폭발을 갖다 제어하는 제어봉, 연료의 제어봉, 저게 제어가 안 되면은 계속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마어마해지겠죠. 저기서 증기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축적이 되니까 이제 폭발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 핵 폭발하는 과정에는 수소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가 이제 계속 핵 폭발이 일어나면 이제 수소도 이제 쌓여 있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그걸 못 이기면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사실은 이제 일본의 바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이제 일어났었던 거고요. 요거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원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폭발을 하게 된 것은 해일이 원인이었었죠. 해일은 뭐에 의해서 발생이 됐냐면 또 지진에 의해서 발생을 한 거죠.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발생되고, 아까 맨 처음에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그 높이의 파도가 그냥 한 번에 몰려오면서, 원래 그걸 갖다 제어하기 위해서 뚝을 쌓아놨었는데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그거보다 더 높은 해일이 덮치면서 이 원자력 발전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한 물들이 들어오면서 침수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 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전기가 끊어지면서 저 핵 제어봉이 있는 저쪽에, 제어봉이 그러니까는 저게 핵 폭발을 안 일어나게 하려면 저 위로 올라가서 딱 제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진행이 됐었던 거죠. 다행히 체르노빌 때는 뚜껑까지 다 날아갔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터지면서 그 폭발이 일어나면서 수소로 인해가지고 저 뚜껑은 날아갔지만, 그랬지만 저 안에서 이제 다행히 이제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거나 그러지 이제 않았었던 거였던 거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비등 수형입니다. 비등 수형이 아니라 비등 수형. 비등이라는 거는 끓인다 그러는 거예요. 끓인다. 그러니까 물을 물을 끓이는 그런 직접 끓이는 형태의 경수로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바로 이것이 이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이제 특징이었었는데, 전기 공급이 안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기본적인 원인은 지진이었고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었었지만 바로 거기에 중대한 결함도 있었다.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에.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경우의 수를 갖다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가까워지려고 100%에 가까워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딘가에 그런 어떤 그 취약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그렇게 해서 폭발이 되었는데, 폭발되고 나서 그 방사능이 유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방사능 오염들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영상 보실게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9년이 됐습니다. 여전한 방사능 논란 속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는데요. 일본 정부의 재염 작업 이후에도 방사성 물질의 재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재염 작업에 실패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방사선 방호 전문가들이 3주에 걸친 현장 조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조사팀은 먼저 고준위 방사성 세슘이 산림 인근 주택가로 퍼져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하기비스의 여파로 이같이 확산했다는 분석입니다. 도쿄올림픽 성화가 출발하는 제2빌리지에서는 지난해 재염 작업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고설량 지점 핫스팟이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원전 주변 성화 공송로에 대해 집중적인 재염 작업을 벌였다는 일본 정부의 말을 무색하게 합니다. Unfortunatel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ecided to use the Olympics to deliberately communicate that there's no risk in Fukushima. The reality is very different. 후쿠시마 시내 중심부에서도 핫스팟 45곳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위험물질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가장 높은 핫스팟은 2011년 원전 사고 이전에 1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피난 지시가 해제된 나미에 마을에서는 강 제방과 도로 5천여 곳이 일본 정부가 제시한 재염 목표치를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이런 과학적인 증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올림픽을 앞두고 투명한 실태 공개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 수소 폭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방사능이 그 안에 이제 원자로가 이제 오픈이 되면서 방사능이 누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제 핵폭발을 갖다 제어를 하고 그 온도를 갖다 제어를 하려니까는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저거는 비등 수용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이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들어갔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들이 오염된 물들이거든.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바다에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염된 물질들을. 그래서 뭐 지하에
수십 킬로미터라든가 이런 데다가 완전히 시멘트에 밀봉해가지고 그냥 묻거나 이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방사성 물질들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냉각을 갖다 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그냥 마구 끌어들였었잖아요. 그래서 오염된 방사능 냉각수를 갖다가 방사능 오염 냉각수를 갖다 지금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정신 나간 우리 아베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직접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실게요. 지금 세계는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 방침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도쿄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후쿠시마는 물론 한국 등 주변국에 고통을 주는 일이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도쿄로 상경한 후쿠시마 주민들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얼굴을 맞댔습니다.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 또는 공기 중에 배출하겠다는 안을 잠정 결정한 뒤 첫 대면입니다. 将来育っていく子どもたちの未来にものすごく私たちはお手を残すの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 이들은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밀어붙이기 위해 주민 목소리에 귀를 막았다고 반발했고 특히 지금처럼 오염수를 원전 안에 장기 보관하면 왜 안 된다는 건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일본 정부 측은 의견을 들어 최종 처리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경제, 산업성 등 정부 관계자들은 얼굴 공개가 곤란하다며 주민들을 등지고 앉는 총국도 빚었습니다. 全然納得できません。だって様々な解決策の提案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れを十分検討してないわけですから。 이와는 별도로 후쿠시마 시민단체 20여 곳은 경제산업성을 찾아가 오염수 해양 방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핵발전소를 갖다 이제 건립을 하고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전기를 갖다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경제적이고 또 효율성이 높은 그런 이제 그 전기를 갖다 얻어냄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 이면에는 이렇게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런 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핵발전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자력 발전소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잘 모르죠. 저도 조사를 했더니 이렇더라고요. 꽤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자, 삼척, 울진, 영덕, 경주, 부산, 그리고 영광까지 다 이게 원자력 발전소로 되어 있어요. 삼척 1기, 2기 최근에 만들려고 삼척이 신청을 했어요. 그랬다가 백지화 됐습니다. 여기. 울진은 2개, 한울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신한울이 있었는데요. 한울의 경우는 1, 2, 3, 4, 5, 6, 6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한울은 1, 2, 3, 4 다 지금 건설 중이에요. 그런데 1번, 2번은 공정률이 96%,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3, 4, 저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공정률이 진행이 되어 있는 거. 영덕에는 천지 1기, 2기가 건설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백지화 됐어요. 경주가 이제 월성 원자력 발전소인데 1, 2, 3, 4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신월성이 1, 2기, 6기예요. 부산 고리죠. 부산은 아니고 이제 고리인 것이죠. 고리가 1, 2, 3, 4, 신고리가 1, 2, 3. 그랬었는데 고리 제일 오래된 제1호 원자력 발전소는 영구 정지에 지금 이제 그래서 그 폐전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제 발전을 갖다가 전부 안 하니까 이제 해체 수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이게 방사성 물질로 가득 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
그 물질의 피해를 갖다 보지 않으면서 완전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을 다 뭐 아주 뭐라 그럴까 쉬운 예로 든다면은 완전히 시멘트 이런 것들로 완전히 감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하에다가 이제 매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과정이 벌써 몇십 년째 계속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폐전을 갖다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고리 같은 경우는 4, 5, 6기도 지금 예, 거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5, 6기의 경우에는 29.93, 한 30% 정도 지금 이제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저쪽에 영광 같은 경우도 이제 한빛 1, 2, 3, 4, 5, 6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총 24기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건설 중인 게 5개, 정부가 건설 백지화 예정으로 지금 두고 있는 것이 6개. 수력 원자력이 지금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진행 중인 것이 5개.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예. 바로, 이러한 원전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새로 건설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역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찬반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왜? 특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사고를 갖다 이제 한번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찬반의 쟁점이 되고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의 운명을 좌우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무산됐습니다. 주민들과 노조의 반발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겁니다. 폭염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탈원전 정책 논란, 어떤 사안들이 대립되고 있는 건지 주요 찬반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신규 건설은 일체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줄여서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강조한 신에너지 정책 공약입니다. 핵심은 안전과 환경 우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먼저 탈원전 정책의 시작으로 지난달 19일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원자력 발전인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했습니다. 비용을 나누어 부담을 하더라도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그 긍지와 축적된 기술을 이제 앞으로 올 세상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와 그 분야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옮겨가는 것이 더 빠른 길 아니냐. 환경단체들은 원전의 위험성을 이유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업계의 입장은 다르죠. 원자력 산업이 끌어온 경제발전과 에너지 복지를 포함한 성과가 저평가되고 있고 정부가 원전에 대한 편견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양측의 주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전성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운영 중인 그리고 건설 중인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탈핵 에너지 전환의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좀 편향된 의견과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국가 10년, 20년, 30년 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그냥 부족한 정보로 잘못된 인식으로 그걸 갖고 결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대통령님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소통을 하고 공론화를 하죠.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에 있는 서생면 주민들의 반발 또한 거셉니다. 건설이 중단될 경우 주민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공론화가 진행된다면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과 함께 또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그 공론화 기간 중에 신고리 5, 6호기가 반드시 건설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탈원전을 중심으로 제기된 여러 논란 중에서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문제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신고리 5, 6호기를 비롯해 공정률이 낮거나 아직 건설 준비 중인 원전을 폐지할 경우 대체 전력이 필요해집니다.
정부는 대체 전력으로 액화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엇갈립니다. 전기로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연료를 전환하고 그리고 낭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줄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걸 위해서는 수요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전력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공급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은 석탄도 안 하고 원자력하면 이거는 가스 발전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건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로드맵 가운데 그 중간에서 이건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가스 발전 비싸죠. 가스 발전 온난화에 영향을 줍니다. 에너지 안보에도 영향이 있죠. 다 수입해야 되니까. 한수원은 신고리 5호기와 6호기의 공사 중단을 결정할 논의에 대해서 향후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률 28%를 보이고 있는 신고리 5호기와 6호기의 앞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전을 갖다가 이제 더 짓지 말아야 된다. 소위 탈원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측의 그런 의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팽팽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그 찬성하는 측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찬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전을 유지를 해야 된다. 지금 원자력 발전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쌓아온 어떤 축적된 기술 또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너무 편향된 시각에 의해서 지금 평가절하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굉장히 그 쟁점들이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찬성하는 쪽,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하는 쪽, 이런 쪽에 논리대로 나름 뭐라 그럴까 자기네 논리가 편협된 그런 논리일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네.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정부는 아예 탈원전이란 말 대신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들이 생산적인 토론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유튜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민의 70%가 원자력 발전에 찬성했다. 또 67%가 원전의 유지나 확대에 찬성했다. 지난달 원자력 학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신문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기사에선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대목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가장 적합한 발전원을 묻는 질문에선 태양광이 원자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국민의 82%는 원자력 발전은 안전한 관리가 까다롭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른 비용까지 고려하면 원전이 더 비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61%나 됐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즉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아직까지 풀지 못한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어디에다 묻을지를 놓고 역대 정권마다 결정을 미루면서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 비용 일단 64조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립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탈원전 논란에 불을 붙인 게 바로 타이완의 국민투표 결과입니다.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정지한다는 법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이 결과를 가지고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이번 투표는 2025년이라는 시한을 문제 삼은 거지 곧바로 정책의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타이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모두 4기인데요. 몇 년 사이에 수명이 다하고요. 새로 짓고 있는 2기의 가동 여부도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번 대만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만 내에서 추가 핵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수명 연장을 할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만 내에서의 핵발전소의 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증가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기사를 두고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중에 제목을 바꾸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까지 추이를 보면 석탄 발전량이 늘고 또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과거 부실한 공사 때문에 원전의 정비일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고리 3호기가 477일이 걸렸고요. 한비 3호기 355일, 한비 4호기 86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올여름에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근거가 부족한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네. 이렇게 찬반이 팽팽하다 보니까 저희 요즘 방송사마다 많이 하는 게 팩트 체크 아니에요? 팩트 체크. 어떤 게 팩트냐. 라는 차원에서, YTN이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보여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이제 판단에 맡기고자 해서 영상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제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탈원전 쪽으로 가고 있어요. 탈원전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없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 대신 뭐를 어떠한 쪽으로 가고 있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와 관련된 영상도 한번 보실까요? 네, 들으신 것처럼 찬성 측은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측은 원전의 안전성을 지금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김현경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체르노빌 원전 대폭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 세계에 탈원전 바람을 불러옵니다.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라는 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쪽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150개 이상의 원전 개수가 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이런 이제 탈원전 그런 정책이. 경주 지진으로 우리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상황에서 신고리 오류코기 인근에도 다수의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만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는 겁니다. 매몰 비용 등을 이유로 계속 짓는 건 어불성설이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겠다라고 결심하면 남은 담배 아까우니까 이거 다 피고 난 다음에 끊겠다. 그럴 경우에 성공 확률은 높지 않겠죠. 국내 원전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별개란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해외 원전 수출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서 원전 수출은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리 오류코기가 추가되지 않아도 현재 전력 수급엔 원전 20기 정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전력 대란은 없을 거란 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쪽의 주장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네. 방송사도 아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다양한 의견을 갖다 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그 주제를 설명하면서 맨 끝에 부분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우리가 보통 논의되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마지막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특히 아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현재 24기 정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일본, 더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둘러싸여 있기도 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사태가 이제 발생하겠죠. 먼저 경험한 일본의 총책임자였었던 총리가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한국, 일본 3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 나라다. 세 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수백 개의 원전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원전이 많은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원전이 대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만약 후쿠시마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韓国の場合にもし同じようなですね、福島原発が最悪の状態になったと同じような事故が発生すれば250キロといえばですね、ほぼ韓国のなんていうか半島が東西がですね、全部占められてしまうでしょう。一度でも起きれば場合によったら国が滅びるぐらいの被害を及ぼすわけですから、そう考えた上でですね、原発を使うかどうかを判断すべきだ。 원전이 싸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믿음은 계속 유효한가?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네.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전이 싸고 안전한 그런 그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속해야 된다. 아니면 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점점 폐전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여기까지고, 사실은 제가 시간을 더 할애를 한다면 이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환경 문제 이런 것들까지 더 다루고 싶었었는데 오늘 이 정도만 다루는데도 벌써 시간이 다른 시간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것이 환경에 또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내용 같이 다뤄봤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